집을 산다는 거는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릴 것 같은 물건, 그런 물건들을 구입을 해야 나중에 팔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서 이제 국민평형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인구가 뭐 2인 가구 많아야 3인 뭐 이 정도잖아요. 가구의 변화 형태를 봤을 때는 굳이 33평 인기가 그렇게 높을 수가 없는 거죠. 33평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은 이유는 가격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닿을 수 있는 가격 수준이면 이왕이면 넓은 평을 원하겠죠. 그리고 33평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큰 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인기가 예전 같지 않은 이유는 워낙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무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눈 돌릴 수 있는 평수, 눈높이를 좀 낮추는 거죠. 참여할 수 있는 정도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예전보다는 아무래도 평면 구조라든가 설계 자체가 많이 발전을 했고, 과거보다 공간 활용도가 높게끔 잘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25평이든 뭐 그거보다 조금 작은 평수라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사실은 심포도 같은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평형이라고 칭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보편화되고 표준화된 형태가 33평이다 보니까 그런 물건들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을 산다는 거는 내가 집을 최종적으로 끝까지 가져가는 최종적인 소비자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중간에 이 집을 처분해서 팔고 나가는 판매자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잠재적인 판매자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릴 것 같은 물건, 그런 물건들을 구입을 해야 나중에 팔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서 이제 국민평형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민평형 자체가 사실은 너무 이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절대적인 금액 자체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가 한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작은 평형, 절대 금액 자체가 내려오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수요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선호하는 평수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국민평형을 설정하게 된 게, 우리나라 이제 가구 수가 이제 평균적으로 한 4명, 5명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을 했을 때 국민평형이 84제곱미터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인구가 뭐 2인 가구, 3인 가구 많아야 3인 뭐 이 정도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이제 5구짜리가 사실은 기본적인 사이즈가 되다 보니까, 어떤 가족의 형태, 가구의 변화 형태를 봤을 때는 굳이 33평이 아니더라도 오히려 1, 2인 가구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조금 작은 평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넓은 평형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이 넘어가면 그 집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살아줘야 되잖아요. 최종 소비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사실은 집이 크면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부담해야 되는 비용도 크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걸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절대적인 금액 자체도 높은데 그만큼 투여 비용이 높았을 때 다시 재판매했을 때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제 사람들은 조금은 작은 평형에 대한, 그러니까 작은 평형에 대해서 프리미엄이라고 해도 내가 뭐 1억에 산 걸 1억 1천에 판다 이래도 10%잖아요. 근데 내가 뭐 3억에 산 걸 10%면 3천만 원, 그 갭이 크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비용 자체가 적을 수 있는 그런 평수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형 평형들은 과거에도 이제 많이 소외되다 보니까 대형 평형을 주로 갖고 있었던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건축을 했을 때 대형 평형에 대한 수요도 없고 유지하기도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굳이 대형 평형을 짓냐, 그러면서 1+1이라는 형태가 도시정비법에 들어왔거든요. 즉 기존에 갖고 있었던 평형이 큰 평형인 사람이 국민평형 규모 이하로 분양을 받을 때 추가적으로 뭐 임대를 할 수 있게끔 한 주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 이런 제도를 통해서 기존의 재건축 사업이, 그래서 대형 평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유인책으로서 그런 제도가 도입될 정도로 대형 평형을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새로 내가 아파트를 받게 됐을 때 나 그렇게 큰 거 필요 없어, 나 차라리 돈을 덜 낼래, 돈을 차라리 돌려받고 싶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대형 평형을 쓰는 분들 자체가 어느 정도의 소득과 생활 수준이 가능한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그런 게 이제 힘들다 보니까 인기가 예전만 하지 않고 오히려 특정 지역, 특정 아파트, 아예 대형 위주로만 지어진 고급화된 단지, 거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걸 수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싶어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들은 이제 분양가가 뭐 100억이 넘어가든 뭐 이래도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그런 데는 여전한 인기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들어와줘서 살아야 되는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는 인기가 그렇게 높을 수가 없는 거죠.
재건축 사업의 특성상 사실은 이제 기존의 아파트의 구성 세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지역적인 니즈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평수들을 조정을 하는 거지, 이제 그런 평형이 나오면 사람들한테는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24평, 34평 이렇게 두 가지로 획일화된 구조였는데, 이제 다양한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물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선입견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럼 좋다고 해야 팔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체감하기로는 24평보다는 27평이 조금 더 큰 느낌이 나고, 그러면 사람들은 24평보다는 27평이 뭐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니까 또 어떻게 보면 기존의 33평보다 신축의 27평이 구조나 공간 활용도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굳이 무리해서 내가 33평을 받을 수 없더라도 27평으로 가도 충분하겠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재건축 그 사업 안에서 사실은 그 평형들은 좀 구성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오는 물건 자체가 다양화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거 트렌드가 완전 바뀌었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공급되는 물량들이 그렇게 다양화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되시는 분들은 두 분이 살아도 33평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굉장히 아주 그냥 보통의 상황에서 생각을 하면, 이제 아무래도 두 분이 사시는데 33평이면 청소하는 것도 조금 더 넓고, 맨날 둘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고 바깥 활동도 많이 하고 집에 있는 시간도 짧고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굳이 25평만 되더라도 충분히 구조 자체가 거의 동일하잖아요. 25평과 33평의 형태를 보면 보통 3베이의 형태로 해서 방 3개에 화장실 2개. 근데 25평도 요즘은 화장실 2개가 다 웬만큼 들어있고, 차이점이라고 하면 주방의 사이즈라든가 거실의 사이즈, 또 방 크기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25평을 선택하더라도 뭐 집에서 많이 음식을 해먹는 트렌드도 아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지은 집들이랑 지금 짓는 집들이 일단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예전에는 아주 옛날이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에는 눈의 벽체 중심선에서 평형으로 따지기 때문에 벽의 두께가 일부 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형태였다면, 지금 짓는 집들은 눈에 보이는 치수가 25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두 평 정도 더 공간이 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짓는 25평이 좀 더 넓게 느껴지는 거고, 또 구조를 뽑는 데 있어서도 공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주거 공용 부분, 즉 전용화할 수 있는 서비스 면적들이 과거보다는 구조상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또 베란다 확장 부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넓게 느껴지는 거고, 실질적으로도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노후가 되든 젊은 사람이 되든 결국에는 시장성 있는 집을 선택을 해야 후회가 없겠죠. 시장성 있는 집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 물건이 결국에는 나의 자산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내가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을 유지하는 데 계속 활용될 수 있는 거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좋다고 뭐 시골에 내려가서 살면 그거는 그냥 정말 그 주거에 대한 가치만을 인정을 하는 거지, 그걸 나중에 팔아서 다시 내가 돈으로 쓸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기대치를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후가 돼도 어떻게 보면 그 집이 나한테 계속된 효용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자산의 손실을 입지 않게 하는 이런 집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용가치적인 측면은 전세나 세를 통해서 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노후가 되면은 항상 소득이 없다라는 게 전제다 보니까, 근로소득을 많이 발생시킬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갖고 있는 자산을 이제 써가면서 여생을 보내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생활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관리적인 측면도 공동으로 관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노년 생활에 있어서 편의성을 줄 수가 있고, 이걸 활용해서 이제 영목이지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거든요. 영목이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집을 살 때 담보대출을 받아서 쓰는 것처럼 집을 맡겨놓고 다달이 연금처럼 쓰다가 나중에 내가 쓴 돈을 상환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고, 아니면 그걸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물려준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집을 내가 깔고 앉고 있어도 일정 부분 집의 일부 이제 자금을 빼서 쓸 수 있는 효과잖아요. 그렇게 되면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환가성이 좋은 물건에 대해서는 많이 빌려줄 것이고, 많이 연금을 많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집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받을 수 있고,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노후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처분을 하고,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영목이지라든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을 구입을 해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노후의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나이긴 한데 생각을 해보면 뭐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대단지, 대규모의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놓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노후가 되면 어떤 교류라든가 이런 게 줄어드는 입장, 소외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는데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정되어 있는 지역에 있으면 생활의 활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단지 아파트 뭐 이런 것들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버타운도 뭐 능력이 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근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의료적인 측면들에 대한 지원이 있고 식사나 어떤 청소 이런 서비스들이 다 제공이 되잖아요. 유명한 단지가 이제 건대 앞에 있는 클래식 500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10억에 월세가 500, 관리비가 500이거든요. 이 정도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거기 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가장 추천하는가는 자기의 어떤 능력과 상황 하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능력만 되면 실버타운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정말 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과열과 이런 어떤 안 좋은 면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말 자기가 선호하는 주거 형태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공간에 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근데 관리가 너무 어렵죠. 모든 문제를 스스로 부지런히 다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이고 마당을 예쁘게 꾸며놓는다든가 텃밭을 일군다든가 강아지를 키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자기가 체력적으로나 그런 게 가능하신 분들은 그런 선택을 하시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떤 걸 가장 추천하느냐가 어떤 관점, 경제적인 관점이냐 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제 아무래도 노년이 되면 생활 자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제약받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뭐 운전을 좀 하기 힘들어진다든가 자주 아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주변에 뭐 갈 수 있는 가까운 병원들이 많이 있고 걸어 다녀도 되는 지역에 생활의 편의시설들이 다 있고 대중교통을 활용해서 어디든 갈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삶의 질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거고 어떤 가격의 상승, 자산의 이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걱정하기에는 남아있는 여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 상태가 노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삶의 만족도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곳 그러면 생활이 편리한 곳 그러면서 어떤 불편함을 겪지 않는 곳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비중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